그리고 이분들이 월세를 1년에 400만 원, 그러니까 월세와 간주임대로 더한 금액이 1년에 400이라면 이분들은 필요경비가 50%예요. 50% 빼면 200만 원 남죠. 그리고 추가로 공제 받는데 개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추가로 200을 또 빼줍니다. 그러면 또 영원이 되죠.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되는 겁니다. 총 수익 금액 월세와 간주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필요 경비는 60%니까 600을 빼주겠죠.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홍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절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 집주인 중에서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매년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올해는 5월 말일자가 공휴일이어서 26년 6월 1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세무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고요. 만약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고하신다면 홈택스나 모바일에 손택스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세금을 신고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좀 이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택 수가 몇 개인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따져보시는 거고, 사업자 등록에 따른 공제액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하고,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만 등록하는 사업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어떤 분들이 과연 전세나 월세 받고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거냐, 그걸 나타낸 표인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제 채널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아예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 후단에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그 첫 번째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할 것.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실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 합산으로 해가지고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남편이 하나, 아내가 하나, 그러면 2개 이런 뜻이죠. 그런데 동일 주택을 같은 집을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그러니까 동일 주택을 부부가 같이 가지고 있다면, 뭐 공동명의든 어떤 지분 형식이든 같이 가지고 있다면 아래 순서에 의해서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집으로 계산한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 중에서 지분이 더 많은 사람, 5대5가 아니고 6대4 이렇게 지분이 많다면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5대5처럼 지분이 동일하다면 부부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 지금 이 주택수 산정 방법은 오로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주택수 산정 방법입니다. 혹시 이걸 가지고 다른 세금에 쓰시면 안 돼요. 뭐 종부세나 양도세나 취득세나 이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소득세에서만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 소유주택이 있습니다. 네, 전혀 모르는 남과 이때 원칙적으로 최다 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법 바뀌면서 2020년 소득부터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소수 지분자의 주택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일 때, 이 수입 금액은 주택의 총 수입 금액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예를 들어서 1년에 이 주택에서 총 수입 금액이 뭐 한 2천만 원이다 1년에.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30%를 가지고 있으면 지분이 30%입니다. 그러면 딱 600만 원이죠. 이렇게 연간 6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는 소수 지분자의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공시가격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 금액을 떠나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입니다. 그럼 15억 초과죠? 근데 여기서 31%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소수 지분자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69%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도 주택에 들어가고 이 사람도 주택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30% 초과니까 딱 30%만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연간 수입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이면 포함이 안 되는 거고 600만 원 초과 이상이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공시가격 12억하고 지분율 30%그 기준점은 과세 기간의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표로. 주택이 4개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런데 이게 홍길동 씨와 김타인 씨, 박삼자 씨 이렇게 세 분이 공동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울 집을 보니까 홍길동 씨가 20%, 김타인 씨가 80%. 부산 같은 경우는 홍길동 씨가 49%, 박삼자 씨가 51%. 대구의 집은 홍길동 씨가 49%, 김타인 씨가 51%. 인천 집은 홍길동 씨가 20%, 김타인 씨와 박삼자 씨가 40%로 똑같이 가지고 있죠. 자, 이럴 때 홍길동 씨는 몇 개 집을 가지고 있을까? 어쨌든 4개 전부 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4개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전부 다 소수 지분이에요. 서울 거는 김타인 씨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부산 거는 박삼자 씨가, 대구 거는 김타인 씨가, 인천 거는 김타인 씨하고 박삼자 씨가 가지고 있다 보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냐? 그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주택수는 0채입니다. 어떨 때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이 소득세 계산할 때 이때만 집이 없는 거예요. 김타희 씨는 집이 3채입니다. 서울 거, 대구 거, 그리고 인천 거. 인천 거는 지금 최대 지분자가 2명이잖아요. 40%씩. 이때는 둘 다 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박삼자 씨는 2개인 거예요. 부산 거하고 인천 거 이렇게. 다만 홍길동 씨도 지분 자체로는 주택에 안 들어가지만 혹시 이 4개 중에서 본인 지분에 해당되는 연간 임대 수익이 600만 원 이상인 집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4개 중에서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그러면 부산과 대구죠. 요게 만약에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홍길동 씨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 건가, 이걸 계산해보고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1년 동안에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그때는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할 때 종합과세 6%에서 45% 이 방식과 분리과세 14% 단일세율 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걸로. 이거는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막 단추들이 있는데 버튼들이, 그 중에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2025년 귀속되는 주택임대소득 종합 분리과세 세액 비교, 이걸로 충분히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표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종합과세일 때 얼마, 분리과세일 때 얼마. 그러면 나한테 금액이 적은 걸 택한다는 거. 종합과세일 때, 분리과세일 때 세금 적은 거 택하는 거고, 이렇게 쭉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걸로. 그리고 앞서 제가 생각했던 거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월세 전세 받고 있을 때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할까?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일단 부부 합산 기준,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냐? 부부 합산입니다. 또 이렇게 부부 합산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럼 미혼이니까 난 집 없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미혼이면 그 혼자겠죠. 각 개인. 결혼했다면 부부 합산, 미혼이면 나 혼자, 이걸 말합니다. 자, 부부 합산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냐 따져봐가지고, 만약 한 개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월세를 얼마를 받든 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월세가 아닌 전세처럼 보증금만 받고 있다. 이때도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하지만 해당 1주택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거나 국외에 있으면 모든 월세 금액에 대해서 다 세금 신고하셔야 되고, 국내에 있지만 공시 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이 월세 수익 금액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부부 합산 집이 2개일 때, 만약 어느 하나의 주택이라도 또는 둘 다 월세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월세 금액은 모두 다 세금 신고 대상이고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있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26년 소득부터는 우리가 간주임대료 기준이 바뀌면서 보증금만 받고 있더라도 일정 요건이 되면 세금 신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부부 합산 집이 3개 이상일 때입니다. 만약 월세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월세 수익 금액은 세금 신고 대상이고요. 그리고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이때는 간주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월세 받는 것처럼 계산해서 수익 금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이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또는 부부가 살고 있는 집 포함입니다. 보통 3채 이상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거 빼고 월세나 전세 주고 있는 것만 따지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거 포함해가지고 3채 이상입니다. 그리고 비소형주택은 어떤 거냐면, 일단 소형주택을 봐야겠죠.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조건이고요. 그러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공시 가격이 2억 이하인 거, 요거는 우리가 소형주택이라고 해가지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올해까지입니다. 이때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어떤 주택수냐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 집이 3개 이상이고 보증금 3억 초과할 때 월세가 아닌 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해가지고 간주임대료로 세금 신고해야 돼. 그때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주택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세금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가끔 또 이렇게 하면 내 집 40제곱미터 이하고 2억 이하니까 나 집 팔 때 이거 집 아니겠네? 그때 집에 들어가요. 오로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거 판정할 때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간주임대로 이거 판정할 때만 주택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아닌 비소형주택, 이거를 3개 이상 가지고 있고 그 3개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다 소형주택만 가지고 있고 거기서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아요. 이때는 세금 신고할 게 없겠죠. 아니면 보증금 받습니다. 받는데 비소형주택이 3채 미만이에요. 2개만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비소형주택은 3채 이상인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라면 그때는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신고할 때는 이 주택임대소득의 총 수입 금액은 월세 받은 거하고 간주임대로 이걸 더한 금액이
총 수입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주택이 두 개일 때도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 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25년 소득까지는 그냥 비소형주택 세 채 이상 보증금 합계액 3억 초과예요. 그런데 올해 소득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 이때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내년 마찬가지고 이때는 집이 두 개일 때도 따져봐야 돼요. 비소형주택이 두 채고 그리고 이 두 채 모두 공시가격이 12억을 넘는다면 12억 초과라면 그리고 그 두 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이때는 간주임대가 나와요. 정리해 볼까요? 자, 집이 두 채인데 첫 번째 이 두 채 모두 각각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때 그러면서 두 번째 엔드 요건입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초과할 때 이때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간주임대가 나옵니다. 그럼 안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주택이 두 개인데 어느 하나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이하거나 아니면 보증금 합계액이 둘 다 10억은 초과했어요. 그런데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이하면 그때는 간주임대료가 안 나오는 거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사업자 등록에 따른 공제액 필요 경비율을 확인하자. 앞서 제가 예시를 들었죠. 지자체와 세무서 둘 다 모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 여기 나와 있네요. 세무서 사업자 등록과 민특법에 따른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이걸 모두 하면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입니다. 자,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분리과세,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선택할 수가 있고 필요 경비율도 6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60%는 이제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선택한다면 필요 경비율을 60%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 공제금의 혜택도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금은 뭐냐면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나의 개인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면 그러면 추가로 4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필요 경비율은 60%고 공제 금액은 추가로 400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무서 사업자 등록과 지자체 임대 사업자 등록 모두 한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등록 안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했다면 그때는 필요 경비율이 50%입니다. 그리고 이 임대소득을 제외한 개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때 공제 금액은 200이고요. 만약 개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다면 추가 공제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본다면 어떤 사람이 이 건강보험료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세를 얼마큼 받아야 될까? 물론 이 지금 월세 소득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양 요건이나 그러니까 피부양자 되기 위한 부양 요건이나 재산 요건 다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월세만 따져본다면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서 등록하고 지자체도 등록한 이분들은 1년에 1,000만 원 받아도 총 수익 금액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필요 경비는 60%니까 600을 빼주겠죠. 그 다음에 추가 공제 만약에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나의 개인 기타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라면 추가로 400을 더 빼줍니다. 그러면 소득이 0원이에요. 이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득이 없는 거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업자도 등록 안 했거나 아니면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리고 이분들이 월세를 1년에 400만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세와 간주임대를 더한 금액이 1년에 400이라면 이분들은 필요경비가 50%예요. 50% 빼면 200만 원 남죠. 그리고 추가로 공제받는데 개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추가로 200을 또 빼줍니다. 그러면 또 0원이 되죠.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여기에 따라서 필요경비가 달라지니까 잘 참고하시고, 물론 이 필요경비는 반드시 분리과세일 때 적용되는 겁니다. 종합과세는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지금 종합과세일 때 이 경비율인데 분리과세 말고 이제 이 업종 코드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네.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 일반 주택은 단순 경비율은 42.6%, 기준 경비는 20.2%, 고가 주택은 단순 경비는 37.4, 기준은 9.5입니다. 네,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외울 필요 없고요. 어차피 여러분도 이 소득 신고하실 때 요건 적으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또 세무사님한테 맡기셔도 되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주택이 몇 개인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자 등록은 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리고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둘 중에 어떤 게 유리한 건가 잘 따져보시고, 또 이제 건강보험료와 관련이 있다면 거기에 또 맞게 내가 월세를 얼마를 받아야 할까, 이런 것들도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